우리네 사는 이야기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바로 당신과 저의 곁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크리스마스 날 야근을 하고 평소보다 30분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시댁 식구 10명이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대뜸 내가 밥을 안 하면 우린 뭘 먹으라는 거냐? 라며 쏘아붙이셨죠.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 카드를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길거리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꼴을 보게 되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막 지난 성탄절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밀려 저녁 8시 반까지 억지로 야근을 해야 했죠. 서울 강남의 오피스 빌딩을 나설 때 칼바람이 마치 면도날처럼 얼굴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롱패딩을 꽁꽁 여며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수가 없더군요. 핸드폰 화면에는 남편 박민준의 메시지가 줄을 지어 떠 있었습니다. 전부 빨리 들어오라는 재촉분이었죠. 마지막 메시지는 30분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랑 다들 도착했어. 당신 와서 밥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좀 와. 그 메시지를 빤히 쳐다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 분명 민준 씨에게 말했거든요. 오늘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할 확률이 높아.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저녁은 직접 해 드시거나 배달시켜 드시라고 해. 당시 그는 알겠다며 그 정도 작은 일은 자기한테 맡기라고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죠. 길가에서 10분을 떨며 기다린 끝에야 겨우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님께 아파트 주소를 부르고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 종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느라 점심도 샌드위치 하나로 때웠던 터라 위가 콕콕 쑤시도록 아팠고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저도 모르게 결혼 초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남 취급하며 마땅히 온 가족을 시중들어야 하는 존재로 여겼죠. 민준 씨는 사남매 중 막내 아들이었고 위로 시누이만 셋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시누이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다 합치면 정확히 10명의 대가족이었죠. 가족 모임 때마다 주방에서 혼자 지지고 볶고 바쁜 건 언제나 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까먹고 TV를 보며 수다를 떨 뿐 누구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 39도 고열로 앓아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가족을 이끌고 집에 들이닥치더니 들어오자마자 밥은 다 됐냐고 묻더군요. 제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자 입을 삐죽거리며 유난 떤다라고 했습니다. 계집애가 무슨 놈의 꾀병이 그리 심해 라면서요. 결국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한상 가득 밥상을 차려냈고 다 차리자마자 주방문 앞너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웃 주민이 도와줘서 응급실에 실려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민준 씨는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어머니랑 잘 소통해서 억울한 일 없게 하겠다고 사탕발림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 역시 이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시어머니 편을 들며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시누이들 챙기는 건 본분이야 라고 설교까지 하더군요. 이런 생각들이 스치자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 저는 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그들에게 잘했습니다. 월급 통장은 집에 생활비로 다 내놓았고 집안의 대소사는 전부 제가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누이 3명에게 제 명의로 된 부가세 카드가족 카드까지 한 장씩 만들어주며 마음껏 쓰게 했죠. 하지만 제가 받은 건 진심 어린 대우가 아니라 적반하장의 착취뿐이었습니다. 택시는 금방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끌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의 센서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을 연 건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짜증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 다들 30분이나 기다렸잖아. 해명할 틈도 없이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가관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소파 정중앙에 앉아 계시고 시누이 셋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옆에 시아버지와 매형들은 다른 쪽에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사람들로 꽉 차서 공기마저 탁했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귤 껍질이 널려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자마자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양손을 허리에 짚고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 오는구나.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우리 식구 10명이 쫄쫄 굶으면서 너 밥하기만 기다렸어. 네가 밥을 안 하면 우린 뭐 흙 파먹고 사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뾰족해서 마치 바늘처럼 고막을 찔렀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큰 시누이 형님도 거들더군요. 그러게 말이야. 옳게. 회사 일 바쁜 건 알겠는데 아무리 바빠도 식구들 굶기면 안 되지. 엄마가 옳게 밥 먹고 싶어서 시골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말이야. 둘째 시누이는 아이를 안은 채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우리 애 배고프다고 몇 번이나 울었어. 정하기 싫으면 일찍 말이라도 하든가. 그래야 배달이라도 시킬 거 아니야. 이 시간엔 배달도 잘 안 잡히는데 너 나 할 것 없이 저를 비난하는 그들의 입을 보며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하며 화를 누르고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으로서 중재라도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민준 씨는 제 눈길을 피하며 시어머니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서연이가 야근하느라 힘들어서 늦은 걸 거예요. 서연아, 얼른 가서 밥해라. 다들 배고프시다. 야근하느라 힘들어서 늦었다. 그게 다야?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피로와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박민준,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 야근한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지. 당신이 알겠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민준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내가 깜빡했어.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얼른 가서 밥이나 해. 식구들 기다리게 하지 말고. 깜빡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야근은 깜빡하고 어머님께 말하는 건 깜빡했으면서 나한테 밥 시키는 건 안 잊어버렸니? 박민준, 너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밥 한 숟가락도 못 먹고 일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나도 배고프고 나도 힘들다고. 네가 힘들고 배고픈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고 더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박씨 집안 며느리면 시댁 식구 챙기는 게 당연하지. 우리가 민준이 힘들게 키워놨더니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상전 노릇하려고 들어. 내가 말해두는데 오늘 밥은 내가 죽어도 차려야 해. 그러면서 저를 주방 쪽으로 확 밀치려 하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고소해하는 표정들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얼굴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난 3년, 저는 이 집을 위해 제 삶을 포기하다시피 살았습니다. 내가 충분히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 진심을 알아주겠지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면 참을수록 더 기어오르고 베풀면 베풀수록 당연한 권리인 줄 압니다. 특히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에 남들은 가족과 오붓하게 보내는데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한다니요. 내가 빚진 것도 아닌데 왜?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밥 안 해요. 드시고 싶으면 직접 해 드시든가 배달시켜 드세요. 저랑 상관없으니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감히 반항할 줄 몰랐는지 멍하니 있다가 이내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밥을 안 해? 이게 아주 미쳐서 날뛰네. 저는 더 대꾸하지 않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셋에게 만들어줬던 가족 카드는 제 주거래 은행 앱에 연동되어 있어서 언제든 정지시킬 수 있었죠. 예전에는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카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큰 시누이, 둘째 시누이, 셋째 시누이에게 준 카드 목록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카드 사용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띵, 띵.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며 모든 카드가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넣고 거실의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밥 안 한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직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물건, 돈, 그 어떤 것도 공유 안 합니다. 이 집은 제가 산 집이고 제 월급은 제가 번 돈이에요. 먹고 싶으면 알아서 사드세요. 저한테 기대지 마시고요. 제 말이 떨어지자 거실의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다들 저를 처음 본 사람처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에 당혹감까지 서려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큰 시누이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코앞에 삿대질하며 욕했습니다. 야, 김서연. 너 그게 사람 입으로 할 소리니? 뭘 공유를 안 해? 우린 가족이잖아. 민준이랑 결혼했으면 내 것도 다 우리 거지. 저는 현관 신발장에 비스듬히 기대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제가 박민준 씨랑 결혼한 건 부부로 살려고 한 거지. 당신네 집구석 무료 가정부나 현금 인출기 노릇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 결혼 전에 제가 전액 현금 주고 산 제 명의 집이에요. 제 월급도 제가 뼈 빠지게 번 돈이고요. 그걸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써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둘째, 시누이도 아이를 안은 채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놀라서 으앙하고 우는데 달랠 생각도 안 하더군요. 집이 내 거면 뭐. 네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집도 다 우리 집이지. 우리가 와서 밥 좀 먹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이꼽니? 그리고 엄마랑 우리 카드도 네가 좋다고 만들어준 거잖아. 이제 와서 정지한다고? 너 우리랑 연 끊고 싶어서 작정했구나. 네, 작정했는데요. 제가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예전엔 가족이니까 얼굴 붉히기 싫어서 다 참아줬어요. 그래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줬죠. 근데 당신들 태도 좀 보세요. 내 호의를 권리인 줄 알고 갈수록 더 뜯어먹으려고만 하잖아요. 오늘 나 8시 반까지 밥 한 끼 못 먹고 야근하고 왔는데 위로 한마디는 커녕 삿대질에 욕부터 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참아요. 아이고,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내 팔자야. 시어머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바닥에 퍼질러 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허벅지를 팡팡 치며 악을 썼죠. 내가 어쩌다 저런 불효막심한 년을 며느리로 들여서 이 고생인가. 밥 안 주는 것도 모자라 카드를 정지해? 아주 시댁 식구를 말려 죽이려고 환장을 했구나. 민준아, 너 보고만 있을 거냐. 내 마누라 꼬라지 좀 봐라. 목청 높여 우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가관이었습니다. 바닥에 널린 과자 부스러기가 바지에 다 묻었지만 신경도 안 쓰더군요. 아이들도 할머니 우는 소리에 놀라 더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가 우는 소리에 안절부절 못하더니 누나들의 눈초리까지 받자 식은땀을 흘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팔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려 했죠. 서연아,
제발 그만 좀 해. 일단 방에 가서 얘기하자.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쓰러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 내가 다 사과할게, 응? 저는 그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사과. 사과로 해결될 일이면 지난 3년 동안 내가 겪은 서름은 다 뭔데. 너는 내 엄마 말릴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지. 내가 오늘 왜 이러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내가 억울한 건 알아. 근데 우리 엄마잖아. 민준 씨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지. 일단 카드 다시 풀어드리고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해. 그럼 다 없던 일로 할게. 응, 없던 일로?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준, 너 혹시 저번에 나 39도 고열일 때 밥 차리다 기절했을 때 내 엄마가 나보고 유난 떤다고 한 거 잊었니? 내 월급 다 가져다 바치느라 나는 새 옷 한 벌 못 사 입는데 내 누나들은 내 카드로 최신형 핸드폰 산 거 잊었어. 내가 퇴근해서 밥 차리고 설거지할 때 너희 식구들은 거실에서 과일 까먹으면서 낄낄거린 거 잊었냐고. 말할수록 격해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넌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어. 매번 참으라, 엄마한테 맞춰라, 누나들 이해해라. 이제 와서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꿈깨. 민준 씨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겨우 한마디 내뱉더군요. 나는 집안 시끄러워질까봐 그런 거지. 다 가족인데 서로 좀 양보하면 어때서? 양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양보가 너희들 눈엔 호구로 보였겠지. 아쉽지만 오늘부로 양보는 끝이야. 이 집, 내 집이야. 지금 당장 다 나가. 나가라니. 야, 김서연,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시아버지가 참다 못해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죠. 우린 민준이 부모고 내 시어른이야. 감히 시부모를 쫓아내. 남들이 알면 너 손가락질해. 손가락질? 제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묻고 싶네요.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와서 야근하고 온 사람한테 밥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할까요? 그리고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지 강요한다고 됩니까?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준 적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효도를 바래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셋째 시누이가 비꼬듯 끼어들었습니다. 올케의 말이 너무 심하네. 우리가 뭐 나쁜 뜻으로 그랬어? 엄마가 올케 밥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리고 여자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떨면 못 써. 결국엔 가정 잘 꾸리는 게 여자 행복이지. 이렇게 식구들 다 쫓아내면 내 동생 기가 살겠어. 가정 꾸리는 거요. 저는 셋째 시누이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차리고 퇴근해서 저녁 차리고 주말엔 당신들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정에 헌신한 거 아닌가요? 반면에 당신들은 내 돈 쓰고 나 부려먹은 거 말고 이 집에 해준 게 뭐가 있죠? 우리 엄마가 내 동생 키워줬으니 그 정도 돈은 써도 되지. 큰 시누이가 다시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케 카드로 핸드폰 좀 샀기로서니 그게 뭐 어때서? 가족끼리 연락 잘하려고 산 거지.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어서 핸드폰을 들어 아파트 관리실 번호를 찾았습니다. 스스로 안 나가시겠다면 경비실 불러서 끌어낼 수밖에요. 외부인들이 집주인 허락 없이 무단 점거하고 난동 피운다고 신고할 겁니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오늘 내가 너 머리채를 다 뽑아 놓을 테다. 민준 씨가 기겁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좀. 서연아, 너도 그만해. 경비원 오면 무슨 망신이야. 망신? 난 망신당할 거 없어. 내 집에서 내 권리 찾는 건데.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차갑게 응시했죠. 지금 나가시든지 아니면 경찰까지 불러서 개망신 당하고 나가시든지 선택하세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경비실이죠. 여기 105동 1502호 입주민인데요. 집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안 나가고 난동을 피워서요. 와서 좀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넣은 뒤 선언했습니다. 10분 드립니다. 짐 싸서 나가세요. 10분 뒤엔 경비원 아저씨들 오십니다. 시어머니는 더 난리를 치려 했지만 민준 씨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가족이잖아. 당신들이 나 야근하고 왔는데 밥하라고 윽박지르고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카드로 흥청망청 썼을 때 이미 우린 가족 아니었어.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10분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거실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저를 흘겨보며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고 둘째는 칭얼대는 아이를 안고 재수 없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셋째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달랬죠.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복잡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실망, 분노,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감정 따위 무시하고 현관으로 가서 편한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그들이 주섬주섬 짐 챙기는 꼴을 지켜봤습니다. 아쉬움은커녕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카드를 정지하고 이마를 내뱉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것 같았죠. 10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짐을 다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면서 저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네, 조심히 가세요. 안 나갑니다. 제가 건조하게 대꾸했습니다.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나가며 멈칫하더니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몰려왔죠. 거실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 널브러진 장난감, 빈 음료수 병들. 평소 같았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다 치웠을 겁니다. 안 그러면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안 꼬라지하고는 일하며 타박할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그 난장판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사라지고 오직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만 남았죠. 10분쯤 멍하니 있다가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끈질기게 다시 걸려오더군요. 짜증이 나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악쓰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야, 이 천하의 몹쓸 년아. 우리를 쫓아내. 이 추운 날씨에 우리 다 얼어 죽으라는 거냐. 내가 당장 내 회사 찾아가서 네가 어떤 년인지 다 까발릴 거야.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멀리 떼어놓았다가 소리가 좀 잦아들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까발리세요. 제가 무서울 것 같아요.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행패 부리다 쫓겨난 건 당신들이에요. 밖이 춥든 덥든 저랑 상관없습니다. 너 정말 독하다.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엄마랑 기싸움하지 말고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지금 아파트 단지 아니야. 날씨 너무 추워. 엄마 편찮으시잖아. 일단 들여보내주고 내일 얘기하자. 싫어.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박민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집 내 집이야. 난 더 이상 너희 가족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아. 밖에서 떨든 말든 알아서 해.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와 시댁 식구들 번호를 모조리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라는 년이 시부모랑 시누이들을
한겨울에 길바닥으로 내쫓았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창가로 가서 커튼을 살짝 걷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아파트 화단 앞 공터에 시댁 식구 10명이 진을 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고 시누이들은 지나가는 주민들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고요. 몇몇 주민들이 우리 집 쪽을 올려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캑 닫았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떳떳하니까요. 하지만 소음공해는 참을 수가 없었죠. 다시 관리실에 전화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1502호인데요. 단지 내에서 소란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네요. 조치 좀 취해주세요. 아, 네, 지금 민원이 빗발치네요. 바로 보안요원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기대어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곧 경비원과 보안요원들이 출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입주민들 다 주무시는데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못 있어. 며느리가 문을 잠갔다고. 사정은 알겠는데 공동주택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나가서 해결하세요. 안 나가시면 업무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쑥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들도 웅성거리더니 결국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자. 김서연.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중얼거림을 끝으로 아파트 단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저는 거실로 돌아와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위해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죠. 주방은 깨끗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였겠지만 오늘은 제가 쓸 그릇 하나뿐이었죠. 간단하게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먹는 첫 끼니였습니다. 꼬들꼬들한 면발에 김치 한 조각.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내 입맛에 맞춘 식사.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한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해둔 시댁 식구들의 난동 소리를 저장하고 검색창에 이혼 소송 준비 서류를 입력했습니다. 잠들기 직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셋째 시누이였습니다. 올케,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충격받아서 몸져 누우셨어. 카드 다시 안 풀고 사과 안 하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잘 생각해. 저는 피식 웃으며 답장도 없이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가만 안 있어? 협박으로 통할 줄 알았나 봅니다. 이제부터 저는 나를 위해 살 겁니다.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며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제의 일이 현실임을 깨닫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다 쫓아냈구나. 이혼하기로 했구나. 커튼을 젖히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지개를 켜는데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수군거리는 주민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옆자리 동료 지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 씨, 어제 별일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같은 아파트 사시는데 어제 밤늦게 누가 엄청나게 싸우는 소리 들렸다고 해서요. 소문 참 빠르네요. 저는 덤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시댁이랑 좀 트러블이 있어서 정리했어요. 지은 씨는 제 표정이 밝은 걸 보고 안심한 듯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무슨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해요. 점심시간에는 사내 변호사님께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명의의 집과 예금은
특유재산이라 방어가 가능하고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보낸 생활비나 시댁 식구들이 쓴 카드 내역도 증빙만 있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 어제 녹음 파일, 그리고 예전에 응급실 갔던 진단서까지.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김서연 씨 되시죠? 저 민준이 외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또 시작이군요. 네, 무슨 일이시죠? 아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매정해? 시부모를 쫓아내고 카드까지 막아? 당장 풀고 애들 들여보내요.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 집이고 제 돈입니다. 훈수 두지 마시고 끊으세요. 저는 인터폰을 끊고 경비실에 다시 연락해 외부인 출입 통제를 부탁했습니다. 끈질긴 사람들이네요. 이후로 며칠간은 전쟁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 로비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쇼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빌었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수작인 걸 알기에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박민준, 우리 이미 끝났어. 소장 보낼 테니까 법정에서 봐. 그리고 여기서 이러면 업무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제 단호한 태도에 그는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네가 나랑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 줘야 할 줄 알아. 그 집에서 나도 3년 살았어. 해보든지. 네가 번 쥐꼬리만한 월급 내 엄마한테 다 갖다 바친 거 증거 다 있어. 빈털터리로 나가게 해줄게.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제가 며느리 도리를 안 했다느니, 제가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느니,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제가 제출한 카드 내역과 병원 진단서,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서 평소 시댁의 행패를 본 주민들이 써주셨습니다. 를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아파트는 원고 김서연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박민준, 원고에게 위자료 및 부당이득 반환으로 총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승소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법원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 후련해서였습니다. 이혼 후 첫 주말, 저는 늦잠을 잤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도 밥하라는 재촉도 없는 고요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침대 위로 쏟아졌습니다. 일어나서 브런치를 만들어 먹고 그동안 미뤄왔던 집 인테리어를 바꿨습니다. 칙칙했던 소파를 버리고 밝은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를 샀습니다. 시누이들의 흔적이 남은 작은 방은 싹 치우고 제 서재로 만들었죠. 베란다에는 화분도 몇 개 들여놓았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옆집 베란다에서 누군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돌아보니 서글서글한 인상의 남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이사 온 건 아니고 인테리어를 좀 바꿨어요. 그렇군요. 저는 옆집 1503호 사는 이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의 발치에는 웰시코기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얘는 노른자예요. 노른자요? 이름 귀엽네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후로도 제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했고 주말에는 베이킹을 배웠습니다. 제가 구운 쿠키를 회사에 가져가면 동료들이 정말 좋아했죠. 옆집 이도윤 씨와도 종종 마주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의사였는데 가끔 저에게 건강 상담도 해주고 제가 만든 빵을 나눠 먹기도 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서연 씨, 퇴근하세요. 네, 도윤 씨는 산책 다녀오시나 봐요. 네, 노른자가 답답해해서요. 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맛집을 하나 알거든요.
그의 수줍은 미소를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제가 있었으니까요. 1년 전 크리스마스, 쫓기듯 야근하고 들어와 구박받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의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한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